동아쌤입니다. 저 국어 내신 때문에 이제 질문 받는데, 자, 1번. 뭐요? 여기 제가 근경, 원경이라고 썼는데 네. 이게 근경이고 이게 원경이에요? 근경은 멀리 있는 풍경이고, 원경은 이게 원경은 멀리 있는 거고, 근경은 가까운 건데, 요 두 개가 초가삼간 짓고 있고, 청풍하니까 이건 집이죠? 근데 이제 강과 산은 이 집 있는 저쪽에 있는 거죠? 이게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가삼간 웬만큼이고. 그럼 됐어요? 아, 근경, 원경.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근경에서 원경으로 갔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다 이런 말도 나오겠죠? 이해됐죠? 아. 근데 이제 시점으로 쳤을 때는 애매한 거는 이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근경이에요. 이거는 둘러보니까 원경이고. 화자의 시점도 시험 문제 내기 좋죠? 합쳐서. 거기까지 하면 됐죠? 두 번째. 여기서 과장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과장법이요? 근데 과장법은 과장법과 과소법도 과장법인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과장을 하고 우습게 보이는 게 골개미라고 해요. 골개미. 뼈 있는 웃음 해서 골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풍자적 할 때도 이게 과장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개를 여러 마리 길렀더니 이놈들이 미운 사람 오면 회해 즐거워하고 반가운 사람 오면 짖어가지고 빨리 가게 만들고, 이게 쉬어있는 밥이 그릇 많이 비워도 너는 안 먹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짖고 뭐하고 했을 때 굉장히 이 개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소 자체가 이제 해학적 요소라는데, 해학은 순박한 웃음이에요. 해학은 골개는 뼈 있는 웃음, 언중유골이라서 뼈 있는 웃음이고요. 풍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하는 거를 풍자적이에요. 정치 풍자는 하는데 정치 해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해학은 순박하게 뭐 봄봄 같은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옛날 그 시대에 웃기다는 거지 지금 시대에 웃긴다는 게 아니에요. 봄봄에서 보면 장인 고추를 잡고 막 흔들어 놓는데 그게 웃기대. 그게 해학이래. 근데 지금 보면 난리 나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해학하고 골개는 뼈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뉘앙스상으로는 구분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쉰밥이 그릇그릇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가난해서 그 다음에 뭐 쉰밥이 그릇그릇 난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해학적 요소와 과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장의 요소가 어디냐? 근데 이제 꼬리를 회친다, 반겨서 내닫는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뒷발을 바둥바둥 대면서 무르렁 날아가 캉캉 짖는다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두 개로 나누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또 3번.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게 의인법이 돼요? 이게 이 너가 누구죠? 개. 개예요. 그러면 개인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쉰밥이 나면 밥이 나서 대접한다. 그럼 사람 밥을 준다. 그런데 이게 개인데 너라고 했을 때 의인법이냐? 그럼 이 너가 사람의 특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반겨준다. 특성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돌아가게 하면서 싫어한다. 반긴다, 반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실렸다. 너는 이게 감정을 가지고 네가 논다. 그 다음에 이 개를 이게 반갑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겨서라는 말. 그럼 감정 자체가 동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희노애락은 사람만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게 너는 그걸 반기잖아. 안 반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취급 자체가. 그래서 요 문장만 봐서는 이 문장만 봐서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체 맥락상 선생님이 이걸 의인법이라고 했다 너를 라고 하면 이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인법으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한 겁니다. 네. 4번. 여기서 네. 잠을 깬 게 누구예요? 춘풍의 옥적성에 첫 잠을 깨놓던다. 아? 그럼 이제 이 정철이 여기 이 살짝 잠들었다가 깬 거 아니에요? 아, 정철이 깬 거. 네. 여기 앞뒤 문장은 뭐라고 썼어요? 금강대 먼우중에 선하게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 그러면 옥으로 된 이 노랫가락으로 첫 잠 살짝 잠들어서 깨어있어. 깨었더니 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잠이 들었다, 이렇게 선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누대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짝 졸이면 앉아서도 살짝 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첫잠이라고 하는데 풋잠,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나요? 또 여기서 사자봉이 가는 곳이에요? 사자봉을 찾아가니까 서술어가 찾아가니까 가는 곳이에요. 봉우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왔을 때 여기에는 체언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서술 용언하고 같이 이 짝을 지어서 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체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국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다 이게 용언을 보면 이 용언과의 상관관계로 시험 문제를 내지 체언으로 내진 않거든요. 됐나요? 여기서 그럼 해당화도 간 거죠? 해당화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바닷길을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꽃같이 생겼네요. 그죠? 근데 이제 들어가니 백구야라는 이 해당화라는 지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꽃이 많은 곳, 해당화가 많은 곳 해도 되고. 이게 네.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가 네. 내가 앞으로 할 정치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선을 찾으러 가려면 길이 멀다는 거예요? 둘 다 봐도 되는데 요 맥락이, 요 단락이 신선 얘기냐 정치 얘기냐 이거가 해석하는데 첫 번째 기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기 선산 자체가 신선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 얘기,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신선의 산이고, 그러면 이제 유학으로 치면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거의 신선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헤어드는 무슨 소리예요? 소부허유, 이걸 뭐라고요? 같더라, 그죠? 그죠? 이게 이 서부허유 고사죠, 고사. 고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삼공보다, 이게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이 만승이 만승천자, 천자를 얘기하는 거죠. 천승제가 그거. 만승이, 근데 그것도 있고, 만가지, 여기는 삼공이라고 했잖아요.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그러면 만가지 경치, 아니면 만가지 기쁨, 만가지 여러 가지 그 바램을 이루는 게 이만하겠느냐, 어떤 걸 하고, 이거는 정치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나머지 부기영화가 이것만 갖겠느냐, 이렇게 봐야죠. 이제 해업분 소부 허유, 이게 뭐라고요? 약도떠라, 같다. 그죠? 약도떠라. 소부가 여기 또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해업분 소부, 이거 똑같이 하겠네. 소를 끌고 오던 소부가 그물에 소를 먹일 수 없다며 거슬러 올라갔다, 이렇게 더럽다는 거죠. 그 얘기 들은 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해업분 소부 허유 같았다. 그러면 해업분, 헤어진, 이렇게 돼야 잡아줘야 되나. 그래서 이별한, 아니면 이제 거절한 소부에 갔구나. 그러면 해업뿐이라는 단어, 이거 나도 찾아볼게. 잠깐만, 한번 볼까? 뿐이지. 든이요. 헤어든. 내용만 이거 나오네. 헤어든이란 단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허유이? 소부 허유. 소부였는데.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영리하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닥뒀더라. 영탐법 이렇게 되는데 이제로 헤아려 보니 헤어든 네. 헤아려 보니 지금도 쓰지 헤아리다는 네. 생각하다 헤아리다. 헤어든이라고 썼는데 헤아려 보니 헤아려 보았거든 이렇게. 네, 또 이 문단 자체 이해 못하겠어. 이거만 읽어주면 돼요? 여기요? 여기요.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 안에 내가 좀 나왔나 보지. 그 잡지사의 전화로 내 소재, 야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찾는 번거로운 이렇게 이 복잡한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왔어. 잡지사에다 전화한 다음에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나름 자기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나한테 중매하고 너 누이 동생하고 결혼할래? 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이 없다. 근데 왜 지금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됐는데 그걸 왜 중매를 하는 거야? 지금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런 거. 그치? 공부해.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치? 중매해봤으면 그럼 뒤에 봐야지.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을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중매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인데 이 대학 교수가 능력이 없고 그러면 헤어져라.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요 놈이 능력 있나 살펴본 다음에 야 우리 너희 동생 괜찮은데 결혼할래? 이렇게 꼬시려고 했다는 거지.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너희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했다. 그 너희 동생이 죽은 거지. 여의고가 죽은 거지. 여기서 죽음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는 그러면 여의고는 결혼시키고 또 있고 여의다는 죽은 것도 있고 누구랑 결혼시키다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시집 보내고지. 결혼시키고 난 뒤에야 너랑 중매하려고 그랬어 하고 얘기했지. 그는 처음 만난 날 저녁에 내게 말술을 마시고도 저녁에 말술은 술을 한 말을 마신다는 거 말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는 거지. 양이 안 차 하는데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버리고 말았다. 아 이놈이 아니다. 엑스표 딱 하고. 됐어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엑스표다. 그러니까 여의다. 좀 누구 돌아가시다 결혼하다 이런 말. 7번. 여기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해서 사과가 내가 일체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물화일체예요. 그럼? 헐 이거 사과가 나를 먹는데 내가 옛날에 쓴 건데. 사과가 나를 먹을 수 있지. 사과가 캐릭터 사과면 나는 벌레고.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아 이게 물화일체. 물화일체가 뭐냐면 이 내가 있고 이 물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이게 대상이라고 해요. 시적 대상이나 뭐 어떤 시적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이 시적 대상 중에서 이게 감정을 일으키는 거 나는 뭐라고요? 주관이에요. 이해되세요? 감정을 일으키는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나는 슬픈데 요놈은 즐겁게 웃어 깨꼬리가 그냥 감정이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은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주관의 감정은 슬픈데 이 새가 슬피 울어줘요. 대신 주관의 감정을 요 새가 대신 표현해주면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이입됐다 전이됐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새인지 새가 나인지 모를 때 구분이 날 때 이 주어의 역할을 주어가 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목적어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분 자체가 없어질 때 불화일체라고 해요. 자 나는 사과를 먹죠. 사과가 나를 먹죠. 나와 사과가 어떻게 됐어요? 역할이 뒤바뀌면서 그죠? 내가 사과인지 사과가 난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만드는데 소매가 배추물이 줄었다. 이것도 물화일체라고 그래요. 배추와 내 손이 경계가 무너져가는 거.
자, 저 갈매기가 나인지 내가 갈매기인지 이럴 때도 무라일체라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사가와 내가 일체가 됐을 때 무라일체 경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애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사과가 내가 일체가 돼 하고 가르쳐줬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치? 아고 사과는 물이니까 무라일체라고 하도 한자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내신에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이걸 무라일체다 썼다. 그러면 선생님이 무라일체라고 말해줬느냐 안 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물어봐요. 학교 선생님한테. 요거까지 다 설명했죠? 그럼 시적 대상 설명했고 객관적 상관부 설명했고 감당이입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아, 요걸로 하면 시험 다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또 8번. 그 여기서 네. 자음군 단순화가 안 쓸 텐데 자음군 단순화가 뭐예요? 아, 그거는 자음군 단순화 되면 또 한 번만 찾아보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체언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용언에도 이런 거 쓰고 받침에도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제 종성은 원래는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종성에 있는 거를 초성 거를 다 갖다 모조리 다 쓰겠다고 이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8종성 가조병에서 8개 종성만 하면 가능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8종성 가조병으로 쓰고 그러다가 이제 7종성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근데 이 끝에 보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웠는데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서요. 요거만 온대요, 소리가. 그 소리값이 표현 말고요, 표기 말고. 소리값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받침이 겹받침이 나오지만 체언도 용언도 받침이 나오죠. 그렇지만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 이렇게 너 이해되세요? 근데 이 시읒은 이 디귿과 연결돼서 자음자음이 되니까 또 하고 낙이지만 이 받침으로 니은 하나죠. 그러니까 자음이 이렇게 겹받침으로 되는 게 단순화돼서 하나만 돼요. 소리 날 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닭으로 할 때 왜 리을로 안 나고 기역으로 나요? 이렇게 꺾고 나갈 때는 이걸 왜 다리라고 안 읽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물어보는데 이건 모르겠어. 고전을 더 공부해서 어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겠어. 그지? 왜 하필이면 속을 낼 때 그렇게 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이제 여덟처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넓고처럼 이거는 왜 넓고라고 하냐고 넓고라고 해요. 이걸 밥고라고 해요. 왜 발고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어. 왜 그래서 밥다, 발다가 아니라 밥다라고 그러잖아, 그지? 뭐 그러니까 발다, 밥다, 이렇게 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빛도 빛 하면 이렇게 낫하면 이 발음은 이렇게 얼굴 나시고 이 발음은 나시고 이렇게. 이거는 빚는 빛이고 이거는 햇살 빛이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소리, 받침을 보고도 우리가 구분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단어가 원래 옛날에 이렇게 그 소리와 관련되어서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전통으로, 그지? 내 표기 방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서 어떤 거는 앞에 것이 탈락하고, 어떤 거는 뒤에 것이 탈락하더라도, 자음은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자음군 단순한 거예요? 또 요것도 하나. 이거는 받침을 그랬죠? 이거는 어두자음군이 있어요. 말 앞에. 자, 이렇게. 이것도 일부러 하나 해야 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비읍, 시읍, 기읍. 이렇게 써 있어요. 비읍, 시읍, 디귿.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두자음군이 뒤에 걸로 맞춰졌거든요. 때로. 비읍, 시읍, 디귿이 글자가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자음군 이거 보세요. 비읍, 시읍, 기읍. 그러면 이건 쌍기구로 됐고, 이건 비읍, 시읍, 디귿은 쌍디귿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자음들이
어두에 쭉 여러 개 왔었죠, 이렇게. 이게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어두자음군은 이 초성에 오는 거고, 아까 본 거는 뭐죠? 종성. 요거는 자음군 단수하는 종성에서 왔다. 자음만 남고 나머지 자음만은 탈락하는 거. 됐어요? 그런데 어두자음군하고 요거 종성에서 올 수 있는 자음은 한 개다 이렇게 되니까 됐죠? 여기서 다음 거. 이게 잠깐만요. 어두자음군은 어두자음군하고 자음군 단순화가 있었죠? 자음군 단순화는 종성, 그죠? 종성. 그녀 다리만 보여. 자,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어요. 종성을 부용 사용한다. 종성 부용 초성. 그다음에 팔종성 가족용이 되고 팔종성이 가족용. 가능하다, 만족한다, 사용하는데. 그다음에 칠종성이 됐는데 여기 또 칠종성이 됐어요, 현대어. 근데 그녀 다리만 보여에는 시시 없죠. 요거는 그녀 다리만 보여 디귿 계열이고 여기는 디귿이 안 쓰이고 시읒 계열로 쓰였어요. 디귿 대신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발음 내는 거예요. 표기는 다 써요. 됐죠? 또 9번. 그 쌤이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인가 뭔가 얘기하셨는데 표현상의 특징이 정확히 뭐예요? 시에서 지식인에 네가 물어봤냐 아까? 표현상의 특징이 누가 물어봤냐? 표현상의 특징은 이제 수사법도 표현상의 특징이 되고요. 진술 방법도. 근데 시에서는 거의 수사법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 수사법 세 가지, 그 비유법 뭐 7가지, 뭐 변화법 8가지, 강조법 8가지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 녹화해놨거든요, 수사법. 근데 이 진술 방법, 수사법, 진술 방법, 그다음에 표현상 특징은 이 구조, 발상하고 표현하는 방법, 이걸 전체로. 그러니까 이 표현상 특징을 시험 문제 낼 때 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묻기도 하고 발상과 표현이라고 묻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그 시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넓게 쓰여요, 부분에서 시험 볼 때는. 그럼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얻은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식구는 취어나 식구는 반복법이네요. 그럼 반복법.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 네, 문장구조 반복법. 반복법은 있어요, 저기에. 유사항구조, 뭐 AA, BA 구조, 서술어, 뭐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쓰는지 이런 것들 문장구조 반복. 운율을 형성하며 흰 것과 검은 것 이건 대조법. 대조법도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법 다 있는데 수사법 좀 이따 출력해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든지.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굉장히 넓게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건 병렬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2개 등을 병렬적으로 보면 대꾸법이 될 수도 있고 대립구조 짝지어서 그 다음에 2개가 되면 하나가 되면 이렇게 예시고 2개가 되면 대조, 대꾸, 대조도 돼.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사법을 다 한 번으로 그럼 다 봐야 된다는 거네. 수사법. 됐어요? 그러면 표현상 특징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럼 뭐라고요? 반복법 있죠. 대립적이니까 대조법. 이 구절이 쌍으로 지었으면 이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꾸법. 됐나요? 문장 반복 구조. 됐어요? 다 됐어요? 또. 여기 이해를 못하겠어. 자, 여기서 보면 허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죠. 한바탕 볼 것 같다. 이렇게 돼서 허생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한바탕 세상을 흔들고 다시 제대로 도하는 게 이제 무협지에서도
혼자 수련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뒤집어 놓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그러면 허생전하고 호질하고 양반전 다 썼다는 거지, 책을. 이 작가가. 책이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요 허생전도 들어가 있고 내용이 호질도 들어 있고 양반전도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박지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집 뭐 이런 것도 되겠네, 책이. 그럼 다 됐어요? 또 여기서 왜 네. 효과가 네. 왜 과로 발음되는 거예요? 효과의 표준 발음으로 효과와 효과가 모두 인정되었다. 그쵸? 요거 말고 다른 데 나온 건 없어요, 요게? 예시번 이렇게 되는데. 이 발음상으로 원래 그냥 효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효과. 이렇게 이 발음을 안 하다가 사람들이 그 발음을 많이 하면 둘 다 인정되는 것도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잠깐만. 이건 나도 안 맞네. 효과? 어디에 나올라나? 이거 됐네. 한번 볼까요?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그럼 뭘 볼까? 이렇게 표준 발음 바꿀 때 추가됐다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논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안간힘, 인기척도 안간힘, 인기척이라고 발음하는 기준 표준말에 더해 안간힘, 인기척도. 이거는 세게 했었는데, 그치? 그치? 반값. 원래는 그냥 요거만 반값, 이거 기르니까 반값 해야 되는데, 반값. 발음을 사람들이 강하게 하는 거지. 된소리 발음으로. 된소리 발음은 뭐냐면, 세상이 뭐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간힘인데, 안간힘 말고도 안간힘도 됐고, 순이익, 읽어도 된다. 반값, 반값. 이거 표시된 게 단음이에요, 장음. 장음 땡땡하면. 긴 거요? 그러면 상장 해서 평상거입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가? 평상거입 이렇게 네 개의 성이 있어. 사성이. 평성은 하는 거고 이 거성은 이렇게 두 번 내는 거야. 이거는 이건 점이 한 개야. 걸어놓은 거. 이거는 점이 두 개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이렇게 낮은 거고. 이거는 하고 닫는 거야. 이게는 비읍, 디귿, 시읒, 기읒, 바닷가서, 바닷가. 이걸로 끝나, 받침이. 근데 이 점개 쓰는 건 자유로워. 그러니까 상장, 이렇게 외워. 상성은 장음이 됐다. 이렇게. 이건 별개고. 그러니까,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한다, 이렇게 발음한다, 그러는 건데, 그치? 그거 외에는 다음에 또 찾아볼게, 나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논란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 또 써있고 그럴 텐데 그것까지는 또 특질이 특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특질하고 특질이면 이게 특별한 이런 거겠지. 이게 증표 표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거 성질이지. 그러면 이 성질하고 표시는 조금 다르지. 금의 성질하고 듬의 특징, 노란색으로 되고 단단하다, 비싸다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이걸 잘라서 요거와 관련된 단어를 만들어. 특질, 성질, 이렇게 특징,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결합해서. 왜 그러냐면 A 단어를 설명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요게 한 단어가 겹치면 여기에 이게 증자가 여기가 특징이거든. 이게 증표거든. 여기는 특별 뭐 이런 거고. 그럼 합쳐서 특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어를 잘라가지고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여러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만든 다음에 설명하면 특징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네. 또 한정가가 한간 감정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아. 한가, 강호한정가 보통 이렇게 해서 강가 호소 자연에 뭐라고? 한가한 감정. 또 여기서 강산이 음. 강산은 의인법이 안 돼요?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이렇게 병품처럼 두는데 의인법.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라 청풍아 이렇게 했으니까 네. 둘러두고 보노라. 그거는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표현법이 있잖아. 이 강산도 의인법이라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걸.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떤 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빼버려. 국어는. 됐어요? 또 연정가는 그럼 연정, 연무하다는 거는 사랑하다는 거지. 네. 정은 감정이에요. 그러면 연정, 사모하는 감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사랑가야. 됐어요? 여기서 동기간이 뭐예요? 동기지간. 한자로는 동기지간이에요. 같을 동기지간. 동기지간을 합쳐서 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같은 가지에 난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건 같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도 한번 봐야 되는데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가지 나고 근데 이 같은 가지를 이 동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같은 기운이죠. 같은 기운은 누구야?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뜻이니까 형제자매라는 거. 됐어요? 또 여기서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게 누가 두려웠다는 누가 두려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선을 그으면 여기는 뭐예요? 이쪽이니까 이승이고 저쪽은 뭐예요? 저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월명사가 제단을 차리고 여기서 종이 지전을 태웠더니 이게 서쪽으로 날아갔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제단을 차리고서 제사를 지내면서 누이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걸음만 더 건너가면 뭐라고 저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생과 이게 생이고 생과 사의 길이 여기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다. 그럼 따라 죽어요? 그래서 따라 죽지 않는다는 건 머뭇거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질문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왜 두려움 느껴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렵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한 발짝 치면 여기니까 3과 3의 조금의 자리다. 또 근데 원래 여기서 종장에서 여기 맨 앞에 있는 걸 첫 구라예요? 첫 구의 삼음절이라 3장육구라고 했을 때 3, 4 이게 한 구고 3, 4 이게 두 구고 3, 4 3, 4 3, 5 4, 3 그러니까 종장의 첫자 첫 구 3절 이제 종장의 첫 구 두 번째 구가 있는데 첫 구의 삼음절 첫 구의 첫 삼음절 음절은 글자 수대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장의 첫 구라고 쓰니까 이 두 개를 쓸 때 첫 구에 3, 5, 4, 3 3, 5, 4, 3 쓰니까 이게 고정해야 되고 세 글자가 왜 그러냐면 향가에서 향가는 삼국유사의 14수 준여전의 11수 해가지고 25수가 전에요. 향각에 여유해갖고 고려시대 때 쓴 것도 있지, 통일신라 때 쓴 것도 있지만 고려시대 때 어쨌든 25수 삼국유사 준여전 준여라는 스님이 쓴 거 삼국유사 일연이 쓴 거 그지? 25수인데 이게 4구체짜리는 서풍헌도가 서풍이 헌도시를 본다.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4개예요. 서동요 맞둥방, 풍요로움과 헌화가 꽃 바치는 거, 도솔천, 천국, 불교의 천국. 그 다음에
8줄짜리 이게 4구체라고 그래요. 네. 4줄짜리 8구체라고 그래요. 이게 모처럼 나온 8구체에서 모죽지랑가하고 처용가예요. 그 다음에 4줄, 8줄하면 몇 줄 쓰면 돼요? 12줄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10구체 10줄짜리를 쓰면서 4줄 쓰고 4줄 쓰고 전후 썼죠. 네. 여기다가 시상을 압축시켜요. 그래서 9줄짜리 처음에 요거를 낙구라고 해요. 감탄구. 이게 감탄사입니까? 아니면 감탄사 맞아요. 이런 거 많이 써있어요. 그 다음에 10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 세 글자에 영향을 줬다고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향가에 이 낙구 9줄째에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낙구가 그쵸? 구행에 9줄짜리 처음에 나오는 게 시조의 첫 요 세 글자랑 고정시키는데 영향을 시켰다. 그래서 이 세 자는 다른 건 다 한두 글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도 되는데 이거는 고정해라. 이게 시조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내신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수능에 나오거든요. 됐어요? 여기 9줄, 10줄을 묶어서 낙구라 부르는 거 아니면 요거 하나만. 한 글자예요? 감탄하는 거, 요거 쓰는 게 요걸 낙구라고. 네. 됐어요? 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